지금 저희가 어제 이제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프레온을 갔다 왔거든요. 이게 지금 상가를 저희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우선 지금 지하 3층부터 35층까지 이제 12,000세대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 수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내 3동하고 둔촌 2동까지 합쳐서 15,000세대에서 이제 27,000여 세대 이제 배우 수요가 이제 확보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상가는 지금 몇 개 호실이 있냐면 이제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해서 477실이 따로 있고요. 그럼 이제 배우 수요가 이제 뭐 27,000여 세대 있고, 이제 뭐 상가가 477실호면 지금 공실이 한 몇 프로 정도일까 보시면 저희가 어제 이제 갔다 온 걸로 보면 지금 1층에 봐도 거의 다 공실률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럼 이제 여기 1층, 이제 여기 상가 이제 내부의 모습이고, 그럼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층인데, 3층 같은 경우에는 한 월세가 얼마 정도가 나올까요? 마카롱님 제갈림 얼마에 나올 것 같아요, 이거? 한 3층? 3층 정도? 3층이요? 3층 정도. 많이 여기 안 나올 것 같은데. 3층이 이제 11평. 11평? 음, 11평? 100만 원? 100만 원보단 높습니다. 아, 어, 그렇지. 여기가, 그치. 그럼요. 그럼요. 올퍼프잖아요. 여기가, 네, 그래서, 올퍼프잖아요. 네. 그래서 5천에 250 안 빠질 것 정도고요. 같은데. 음. 안 그리고 빠질 여기 것 같은데. 지금 이 역 앞에 보면 국민은행 옆에 지금 임대가 써져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24평이면 이제 이거는 한 얼마 정도일까요? 24평? 1층은? 24평에 1층 역 바로 앞입니다. 역 바로 앞에. 500만 원? 더 높습니다. 엄청 높여야 됩니다. 아, 아. 자, 근데 더 여기가 높여가지고는 여기 임차인밖에 어려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공실이 좀 많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에 지금 1억 5천에 1,200만 원.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도. 네, 여기는 일단 제갈님 힘들 것 1200만 같고. 원인데 괜찮겠어요? 음, 200 1200만 말고는 원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갈님 감당 가능하시잖아. 아, 제갈님은 대관림은 가능하죠. 감당 가능하죠. 어. 그치. 1200만 원 뭐 이 정도야 뭐. 근데 제갈님이 하시는 사업의 평형대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24평이면? 올파프인데 올파프에 진출하는 거지 뭐. 아, 뭐 1층 말고도 많으니까 뭐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갈님. 편하게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저희 이제 여기 3층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3층 보면 이제 둔촌 그 웰리스 의원에서 한 층을 거의 다 쓰더라고요. 검진센터. 여기는 월세가 꽤 많을 텐데 이제 감당이 될지 어떨지 이거는 한번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병원이어가지고. 음, 검진센터니까는 뭔가 뭐가 좀 비싸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상가에서 이제 아파트로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가에서 나오면 요즘 계단을 타고 이제 뭐 4클까지 4단지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데 저희 어제 임장 멤버들은 여기 이게 마지노선이고 더 이상 못 걷겠다.
상가 이용은 못하겠다. 차로 이용해야겠다. 아니, 이런, 아니, 아니,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차로 이용하면 어, 그게 무슨 소용이야? 단지가 너무 커서, 이게 바로 이제 단지 상가 이용률이. 지도를 한번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단지 지도가 보면, 여기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얘기한 부분이 여기 하나를 모터는 파리바게뜨 이쪽 편이거든요. 그럼 네. 이제 이쪽 걸어 나오려면 이 4단지까지 이렇게 이거는 상가까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보는 거랑 걷는 거랑 또 달라서 전동 킥보드 사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안 그래도 여기 전동 킥보드가 있어요. 네, 전동 다들 킥보드를 타고 가서 단지 안으로 이렇게 해서 가서 상가, 근데 그렇게 할 일이 있냐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안 되지 않아요? 쿠팡을 시키거나 그 상가 이용률은 좀 저조하지 않을까. 여기서 상가를 이용하려면 이거 차밖에 없다. 어제 이제 저희 임장 멤버들은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차 타고 가자. 다음번에 한번 그 상가동에서 안쪽에 있는 하나로마트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 안쪽 동에 사시는 분하고 얘기가 되면 거기까지 한번 걸어가는 영상을 촬영을 해서 한 끝에서 한 끝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빨리 걷기로 영상 편집할 때는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지루하니까 좋기 맞아. 못해도 한 끝에서 한 끝까지 가는데 15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15분 이상 걸어서 뭐 상가 이용할 수도 있지만은 약간 여기 가보면 분위기가 압도가 돼서 이거 걸어 다닐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잘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 일단 비상가 부분 이제 둔손주공상가 공실률은 이제 이게 끝이고요. 다음은 뭔가요? 다음은 이제 상가 이제 건물이나 상가 양도시 이제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그 저기 구분 상가를 사든 뭐 건물 매매를 하든 임대차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포괄 양수 양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포괄 양수 양도가 통상적으로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 안 되는 사안들이 생깁니다.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라고 해서 알려드리는 부분인데 상가의 매도자의 컨디션하고 그러니까는 명의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매수자의 컨디션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포괄 양수도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챙겨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상가 건물을 이제 양도할 경우에는 이제 건물분 이제 공급 가액 10%에 대해서 이제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데 지금 사업에 이제 사용하던 건물과 토지를 양도할 경우 이제 토지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세되지만 이제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매도인 경우에는 이제 건물가액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10%를 부가세로 납부를 해야 되고 이제 여기서 건물 가격이 5억이라면 이제 5천만 원을 부가세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매수인은 이제 매도인에게 부가세를 지급하지만
나중에 이제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로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계약서에는 항상 부가세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반드시 명확하게 이제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간이과세자가 이제 상가를 이제 양도하는 경우를 보시면 이제 연간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간이가세자라고 해서 무조건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부가세 납부 의무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연간 이제 임대료 수익이 이제 4,8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이제 상가 양도 가액 중 건물분이 4,800만 원을 넘으면 이제 부가세 납부 의무가 발생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부가세 비율을 비교해 보면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 가액에서 10%, 그러니까 5억 건물이면 5천만 원 납부를 해야 되고 이제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 가액의 4% 해서 5억 원 건물이면 2천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요 4%가 되는 경우가 이제 업종별 부가 요율이라는 게 적용이 돼서 일반 과세는 10%, 간이과세는 4% 이렇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금 건물이 간이과세자라고 하는 거에 지금 이거를 이제 넘길 때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 넘어갈 때에 한해서 이 부분이 이제 간이가세자 적용을 이제 받는 건데 여기서 연간 임대료가 4,800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사업자는 간이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이사업자를 영위하고 있던 자가 이거를 매도할 경우 이 경우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매수자가 부가세를 납부를 하는데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10%를 매도인한테 지급을 해야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에 의해서 4% 적용한 돈을 매수자가 매도인한테 지급을 하고 매도인은 납부를 이제 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가 있다. 근데 이제 건물을 매도할 때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간이가세자의 그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비율의 차이가 적용이 된다. 근데 이게 또 나중에 가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은 매도자가 간이가세자인 거는 상황이랑 매수자가 간이가세자인 상황은 조금은 좀 세금적인 측면에서 포괄 양수도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간이 과세자랑 일반 과세자의 이제 비교한 그래프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세가 면제되는 이제 포괄 양수도. 이제 저희가 이제 포괄 양수도라 하면 이제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 그 임대차 계약, 뭐 보증금, 월세 이런 걸 포괄적으로 이제 승계를 하는 거를 말하고 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고요. 이제 부가세 납부도 당연히 없고요. 이제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 부담도 없고 이제 부가세에서 이제 자유롭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좀 과세 유형에 전에 얘기했던 포괄 양수도 같은 경우에 이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가 매수 매도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과세 유형에 따라 이제 포괄 양수도 적용은 이제 포괄 양수도도 누가 누구에게 파느냐에 따라서 이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제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한테 이제 양도를 할 경우에는 이제 포괄 양수도로 인정되지 않아서 매도인은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이 과세자가 이제 일반 과세자한테 양도를 할 경우에는 이제 포괄 양수도로 인정돼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 양수 양도가 되는 상황에서 봐보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작아서 간이가세자를 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매도인이 간이가세자고 매수인도 간이가세자면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경우가 뭐냐면 일반 과세자가 매도인이고 그 다음에 매수자가 간이가세자일 때는 포괄 양수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입하는 건물이 월세가 작으니까 연간 4,800만 원이 안 되니까 나는 간이가세자로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서 이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납부 의무자는 매도자이기 때문에 매수자인 간이가세자를 영위하려는 임대사업자인 매수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야 되고요. 부가세를 받게 되면 매도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포괄 양수도로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업종이 다를 때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제 양수도 당시 영위하는 업종이 다르면 이제 포괄 양수도로 인정받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임차인이 이제 매수할 때 뭐 임대업을 하던 건물을 임차인이 직접 뭐 매수하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매수인이 해당 건물을 임대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포괄적인 권리 의무 승계로 보지 않아서 포괄 양수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제 상가를 사서 이제 부가세를 환급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주택으로 이제 용도를 바꾸거나 되면은 어떻게 될까? 이걸 보면 이제 부가세도 이제 1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매입 직후에는 부가세 환급을 받고 이제 10년 이내에 이제 용도 변경을 할 경우에는 이제 환급 받은 부가세 중 일부를 다시 납부를 해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10년 경과가 되면 이제 감가상각이 이제 모두 완료된 것으로 간주돼서 용도 변경을 해도 부가세 재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제 상가 건물을 이제 매입해서 이제 부가세를 환급받고 이제 10년 이상 이제 임대 사업을 유지했다면 이제 그 이후에는 주택으로 뭐 용도 변경도 가능하고 폐업도 가능하고 부가세 관련해서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계약서 작성할 때 이제 필수 체크 사항인데요. 이제 매도인 과세 유형을 확인해야 되고 이제 매도인이 뭐 일반 과세자인지 아니면 간이 과세자인지 이제 정확하게 확인해서 계약서에 좀 기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는 이제 누가 부담을 할 것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이제 관이 가세자 경우 이제 매입세 공제 이제 불가능함도 같이 명시해주면 좋고요. 그다음 이제 세금 관련 뭐 추가 비용 발생 시 뭐 처리 방법이나 뭐 사전 협의 내용도 계약서에 이제 필수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을 이제 간편하게 요약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일반 과세자 양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가액 10% 부가세를 받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고, 그다음 이제 간이과세자 경우에는 건물가액 4%, 이거는 이제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이제 적어보았습니다. 제가 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아파트 부분하고 비아파트 부분, 이슈 부분을 정리를 좀 했는데요. 요즘에 이제 건물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포괄량 수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참고를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오늘 저희가 이제 아파트 관련 부분들은 이제 공개 영상으로 쓰고 요 비아파트 부분은 데일리방 분들에 한해서 다시 보기를 할 수 있게끔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이제 그 진행을 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좀 또 이제 매주차 다른 얘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카롱님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저희 라이브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어요?